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가요. 지금 명사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명사라고 하는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은 사실 맞아요. 단편적으로 명사 그리고 관사랑 형용사랑 명사랑 연결된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아직 동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동사가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주어 동사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사들이 좀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언어들 배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분명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계속 들을 건데요. 분명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할 때 그 언어가 어른들이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도 발견을 하고 또 이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접한다고 해도 몰라도 괜찮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혔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희가 10주, 10일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걸 보니까 이제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헬라어 명사를 한번 다시 이제 보면서 잠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조금 빨리 리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헬라어 명사는 이제 어간이 있고 격어미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어간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미가 성이나 수나 격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어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격이 무엇이고 그러면 격이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저희의 1차적인 과제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명사에서는 이렇게 어간 부분이 있고 뒤에 나오는 이 오스나 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성과 이제 수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격을 파악을 하면서 이 격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간접 목적어인지 아니면 뭐 속격으로 소유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명사 변화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사 변화를 하면서 이제 3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1변화는 알파나 에타로 끝나는 명사들 보통 주로 이제 여성 명사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라페 그랬을 때 이 뒤에 어미가 끝에가 이제 알파나 에타로 이제 끝이 나는 게 제1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2 변화는 이제 어간이 오로 끝날 때.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오스가 있는 요 오가 있는 이 부분 아니면은 이 온으로 끝나는 중성명사 그래서 이 오스로 끝나는 대부분의 남성 명사랑 그리고 온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중성 명사가 제2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3 변화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제3 변화가 왜 복잡해지는가 하면 제3 변화는 그 명사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예요. 근데 이 자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 이제는 눈에 이 부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명사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정관사랑 그리고 명사를 같이 보는 거를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 로고스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까지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을 이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호 로고스, 후 로구, 뭐로부터, 그 다음에 토 로고, 그 말씀에게, 혼 로곤, 그 말씀을, 그 다음에 호이 로고이, 그 말씀들이 혼 로곤 됐을 때 요거는 그 말씀들의 호이스 로고이스 그 말씀들에게 투스 로고스 그 말씀들은 제가 이거 처음에 외울 때 오이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오이를 늘 기억하면서 오이들이 뭐하고 있나 춤추고 있는데 왜 춤추고 있는가 그래서 복수를 보면서 오이들이 온 들에 오이스들에게 우슈, 풍우 같은 그 우슈들을 가르치면서 춤추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스는 우의, 비옷에 있고 오에게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외워봤었죠. 그래서 이 오스, 우, 오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다시 한번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게 제2병사의 그 남성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2 변화의 이제 중성 명사, 온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 에르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토 에르곤, 투 에르구, 토 에르고, 토 에르곤, 타 에르가, 톤 에르간, 에르곤, 토이스 에르고이스, 타 에르가. 중성명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주격하고 그리고 대격이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알파로 끝나는 복수 형태 그리고 온으로 끝나는 그 단수 형태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알파 그러면 이게 좀 길잖아요. 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토 아니면 온 이거는 짧죠. 그러니까 이 짧은 단모음이니까 얘는 단수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뒤에 어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자, 주격은 은는이가로 해석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것은 주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주체,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말하고요. 속격은 뭐뭐의,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투데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토 에르고 했을 때 이 손 모양 기억하면서 이 손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펼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역격은 그 에게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에서 로서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대격은 을, 목적어, 직접 목적어. 무언가를 했다 했을 때 을을 그 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는이가 뭐뭐로부터 뭐뭐의 뭐뭐에게 뭐뭐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변화를 또 했었죠. 에타를 이제 했었는데 뒤에 이 그라페의 뒤에 이 어미가 에타로 끝나요. 했을 때 이 에타는 에,
S, 에, N, I, 온, 아이스, 아스.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이 그라페 그랬을 때 이게 원형으로 이제 에타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어파스트로피 S 붙이는 영어에서 어파스트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뜻하죠. 뭐뭐의를 표현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모양을 누구에게를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를 통해 가지고 얘가 백격임을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I, 오스, 제2변화에서는 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여기서는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속격은 복수가 똑같고요. 그리고 아이스, 아스. 이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ASAN. 아이온, 아이스, 아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라페, 페스, 그라페스. 그라페, 펜, 그라펜. 파이, 그라파이. 폰, 그라폰. 파이스, 그라파이스. 파스, 그라파스. 네, 이렇게 해서 에타로 끝나는 어미가 에타인 지금 여성 명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로 끝나는 제1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호라가 이렇게 있는데 호라의 뒤에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알파로 끝나요. 알파, 그 다음에 아스, 그리고 역격에 있는 그리고 뉴가 있는 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복수는 어미가 똑같죠. I, on, 아이스, 아스. 앞에 정관사는 여성일 때는 이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성일 때 변화인데요.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해호라, 시간이, 헤스, 호라스, 시간의, 시간으로부터. 해호라, 시간에게, 시간에서, 시간으로서. 펜호란, 시간을. 하이, 호라이, 시간들이. 호론, 시간들의. 하이스, 호라이스, 시간들에게. 하스, 호라스,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진 게 이 부분이었죠.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이 지금 에타가 나타나는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에타 시그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남성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프로페테스, 우, 그 다음에 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프로페테스, 호 이렇게 되었을 때 남성으로 변화되는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뒤에는 S, N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근데 뒤에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요것만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명사를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프로페테스, 마데테스 이런 S로 끝났을 때 얘는 보통 주격이에요. 그리고 우로 끝났으니까 얘는 속격. 요 A에 이오타가 있으니까 얘는 역격, 뭐뭐에게. 그리고 여기도 N 했으니까 이거는 백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성이 무엇인지를 앞에 이 정관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테스 이게 그 남성이고 선지자들은 이 돼요. 그래서 정관사를 포함해서 그 선지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투 이거는 선지자로부터 프로페테 이랬을 때 요거를 통해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르긴 하지만 이오타 요거를 보면서 얘는 역격이구나. 그래서 프로페테 그다음에 톤 프로페텐 이렇게 그 선지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호이도 보시면 호이 프로페타이 그리고 톤 프로페톤 호이스 프로페타이스 투스 프로페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프로페테스 투 프로페투 호 프로페테 톤 프로페텐 호이 프로페타이 톤 프로페톤 호이스 프로페타이스 투스 프로페투스타스 이렇게 남성으로 에타가 들어있음에도 남성인 명사를 봤어요. 이 이중자음 크시 조로 이제 끝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뒤에 어미가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뒤에 어미들을 보면 알파나 에타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얘가 독세스인지 독사스인지 이런 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뒤에 어미를 통해서 얘는 주격이구나 아니면 속격이구나 그리고 대격이구나 이제 이런 역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여성 명사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여성인 거를 앞에를 통해서는 이제 보게 그 앞에 정관사를 통해서 이거 여성이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독사 영광이죠. 그 영광은 이런 뜻이죠. 테스 독세스 영광의 영광으로부터 테 독세 영광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서 펜 독산 영광을 하이 독사이 영광들이 톤 독손 영광들의 타이스 독사이스 영광들에게 타스 독사스 영광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보시면 앞에 있는 이거는 남성 명사 로고스에서 비롯돼요. 지금 남성 명사책 위에 보면 제2 변화한다 해서 2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은 지금 제1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성은 제2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중성 그랬을 때 2, 1, 2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해서 2, 1, 2 변화를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미를 보시면 남성은 오스, 우, 오, 온. 요 뒤에 보시면 시그마, 윕실론, 이오타, 유. 이게 이제 그 남성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오타, 온, 이오타 시그마, 그 다음에 윕실론 시그마, with, is, on, 이, 그 다음에 u, e, v, 시그마. 요것들이 나중에 보면서 조금 많이 보면 익숙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성에서도 보시면 s, n, 그리고 알파로 끝난 건 아스, 안. 여기도 그 역격 같은 경우 보시면 이오타, 그리고 대격은 유. 이거는 다 똑같죠.
지금 이제 중간에서 이 시그마 이 부분인데, 사실 시그마 이 부분은 모음들을 만났을 때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밉실론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거가 시그마에서부터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오타 온, 이오타 시그마 S. 그리고 여기서 중성에서는 이 부분 주격과 그리고 백격이 같다. 그리고 복수도 알파가 같다라는 것 정도를 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하고 목적어 있는 부분들을 항상 이 전치사와 목적어는 거의 똑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를 한 묶음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목적어는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그리고 목적어가 전치사의 또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치사를 보면서 지금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아내라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뒤에 있는 명사와 같이 쓰여서 뭐뭐 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에크 다음에도 명사가 오거든요. 그럼 에크 명사는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스,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 안으로, 여기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삼격, 그러니까 삼격, 역격이죠. 역격은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에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움직이는 이런 개념은 보통은 속격으로 나옵니다. 뭐뭐의, 뭐뭐로부터 에서 와요. 그리고 이 에이스는 인투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거든요. 이거는 그 대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대격은 뭐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 그리고 역격은 뭐뭐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속격은 뭐뭐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 이것도 프롬이고요. 아포,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꼭 같이 와요. 그걸 기억하시고, 프로스도 뒤에 명사, 또는 뭐 명사니까 이제 대명사도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와 이런 뜻이 있고요. 이렇게 쭉 통과하는 개념이 디아인데요. 디아가 through, 그리고 because of가 있는데, through가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리고 because of는 이제 대격으로 씁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들은 격이 다르게 쓰여지면서 전치사 의미가 좀 달라져요. 에피는 뭐뭐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고요. 때로는 약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against라는 겁니다. 뭐뭐에 반대해서 대항해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페리는 이 around, 요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고, about도 보면 주변을 뜻하기도 하고 또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down이라는 개념, 그리고 against, 그리고 according to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는 누구와 함께, 메타는 with와 after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 형용사인 것 같아요. 형용사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12 이렇게 적혀 있죠. 이 212는 뭐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남성 변화. 남성은 이격으로 변하고 1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제1 변화를 하고 중성은 제2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전을 찾으시면 사전에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가도스 컴마하고 에가 나오고 컴마하고 온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뜻이 나오는데 선한이란 뜻인데요. 지금 아가도스라고 나왔을 때 보시면 아가도스는 남성, 여기에 있죠. 남성 주격 단수에 있어요. 그리고 에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금 주격, 그리고 오는 그 중성의 주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남성, 여성, 중성, 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가도스, 아가세,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름다운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선한으로 할게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남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선한도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남성, 여성, 중성이 다 표기가 돼요. 그러면서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격 따라서 변화합니다. 근데 변화된다고 무작정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처럼 남성일 때는 제2 변화, 오스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는 남성 형용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이 나왔을 때는 여성 형용사가 어미가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s, n, I, on, 아이스, 아스. 중성도 아가손, 아가수, 아가소, 아가손, 아가사, 아가손, 아가도이스, 아가사.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어미가 그 명사어에 맞게끔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형용사는 복잡해? 뒤에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형용사도 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와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용법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용법, 이게 지금 영어 형태인데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 용법이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정적인 용법, 그리고 실명사적, 명사와 같은 용법, 그리고 서술적인 용법,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거다라는 거는 수식한다라는 겁니다. 꾸며준다라는 말이에요. 실명사라는 거는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 또 서술적인 용법은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법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정적인 용법, 실명사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잠깐 보시면 그녀는 배웠다. 현대 헬라어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현대 헬라어, 이게 하나의 묶음인데요. 그러니까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가 헬라어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헬라어인데 현대의 헬라어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성질을 알려주고 속성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고대의 헬라어인지 아니면은 미래의 헬라어인지 뭐 그런 식의 앞에 요것이 꾸며줌으로 인해서 이 헬라어의 속성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의 방식, 근대의 헬라어, 꾸며주는 헬라어, 그러니까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아름다운 소녀, 부지런한 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부지런한 꾸며주죠, 사람을. 그리고 아름답다가 여인을 꾸며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게 한정적인 용법이에요. 명사적인 용법은 그냥 이 old라고 하는 단어가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이 더가 붙어요. 더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붙고 뒤에 정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보통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 하나로만 쓰여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뜻이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사람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사물일 때는 오래된 것들, 오래된 것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더 올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올드가 오래된 것들, 뭐 오래된 것 이런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오래된 것, 아름다운 것, 새 것, 뭐 이런 식의 것 아니면은 오래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그런 식으로 씁니다. 저희 나라 말도 보시면 젊은 사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젊은 사람. 근데 물론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고 젊음이 이렇게 꾸며주긴 하는데 아니면 젊은 것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의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술적인 용법이라는 거는 이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같이 쓰여서 그러니까 그 학생은 선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를 통해서 이 student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the students are good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그 student잖아요. 더 그 좋은 학생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좋은 학생들 그랬을 때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한정적인 용법인데 지금 비동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서술해주고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형용사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이제 필요하죠. 한정적인 거는 뭐냐면 형용사 앞에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정적인 용법은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정적인 용법은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한정적인 용법은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나오는 건 뒤에 명사, 앞에 명사들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호 아가도스 이게 아가도스가 아까 형용사 그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관사에다가 그 형용사 굿이 나오면서 뒤에 로고스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용법이에요. 요 홀 아가도스가 로고스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가도스가 앞에 나와 있죠. 이랬을 때는 보통의 모습이고 보통의 그 모습은 형용사를 강조합니다. 근데 요 호 로고스, 호 아가도스 이런 형태는요. 이 호 아가도스가 뒤에서 앞에 있는 것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 로고스를 더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호 아가도스는 뒤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꾸며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호 아가도스 이랬을 때 이거는 영어에서는 뭐 which that 뭐 이런 거로 쓰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다른 거를 봤을 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은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우리나라 말도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도 그 좋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정관사고 좋은은 형용사, 사람은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사람, 그 좋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뭐 그 사람, 그 좋은이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형태를 저희 나라 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람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 그 사람 뒤에 그 좋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 로고스, 호 아가도스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를 강조해주는 한정적인 용법의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형용사는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남성이잖아요. 남성 단수 주격인데요. 이 뒤에 있는 요것도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이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에 요 지금 세 가지죠. 정관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는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 로고스 하고서 여기에 아가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세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가 여성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가세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에고 에이미도 나는 누구이다 라는 뜻인데요. 호이맨 이게 셰퍼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칼로스, 호칼로스 이 부분이요. 이 호칼로스 요 부분이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강조하면서 지금 뒤에 선한 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중에서도 그 목자는 선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좋은 사람 그랬을 때 그 좋은을 막 강조하고 사람을 덜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막 강조하고 좋은을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성경책을 보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목자로 둠으로 인해서 돌아보고 돌보준다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서술적인 위치인데요. 서술적인 위치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형용사에는 관사가 없지만 그런데 명사는 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를 설명해준다. 이 부분 보시면 호, 관사죠. 관사. 그리고 안스로포스는 이거는 명사입니다. 아가도스는요. 이 아가도스는 지금 형용사예요. 아까 전에 형용사 앞에 관사 요게 없어요. 요 말이 여기 형용사에는 관사가 없다. 여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있으면 여기 호가 있으면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관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얘는 서술적인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아가도스는 얘는 서술적인 용법.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뭐가 생략이 됐는가 하면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비동사 에이미 동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가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에이미가 거기 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 에이미, 아가도스 이런 개념에 그 사람은 선하다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호 로고스는 이것도 정관사가 아가도스 앞에 없죠. 대신에 형용사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좀 더 강조를 합니다. 말씀인데 굉장히 선하다. 그래서 선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저희 나라 말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말씀은 정말로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거는 이 앞에 거를 강조해 주는 거구나. 이걸 보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호 로고스 아가도스 그 로고스가 이제 앞에 있죠. 호 로고스 아가도스는 보통의 순서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명사, 형용사를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에서는 형용사의 정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형용사의 정관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명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용사만 있고 명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성과 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 보시면 아가도스가 나왔죠. 아가도스가 나왔는데 이 아가도스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남성이고 단수예요. 남성이고 단수고 뭐 이제 주격인데 그러니까 요 아가도스 남성 그래서 남자 때로는 사람 그리고 단수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가사이는요 아이잖아요. 아이는 아이 그다음 뭐 아스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복수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복수예요. 그래서 선한 여인들이 됩니다. 아가손 여기는요. 지금 보시면 온 아니면 물론 선한 남자를도 되겠죠. 르이 될 수 있지만 또 중성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호이 붙이고 아가소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이, 호이 이거는요. 남성이고 복수입니다. 복수고 그리고 이제 노미나티브죠. 주격인데 그러니까 얘는 선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만 있어도 성과 수가 결정이 됩니다. 아가사이가 있어도 선한 여인들이 구분이 돼요. 아가손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이거는 선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선한 여인이구나. 이거는 선한 것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뒤에 요 변화에 따라서 선한 남자가 된다든지 아가사이 요 부분을 통해서 이게 복수고 그리고 여성을 뜻하기에 선한 여인들. 아가소는 중성의 그 주격이나 목적격에 쓰이죠. 그래서 중성, 사물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복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용사를 보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정관사가 있는가 없는가. 정관사가 형용사 앞에 있으면 얘는 한정적인 용법이구나. 꾸며주는 거구나. 호가 아가도스는 여기 호가 이 형용사 앞에 있기 때문에 요거가 뒤에 있는 안스로포스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호 아가도스도 정관사 형용사니까 얘가 또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얘는 얘를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이 호 아가도스, 호 안스로포스는 이렇게 돼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선한 사람의 선함, 사람의 선함.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표현이,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명사적인 용법. 그러니까 관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사적인 용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요것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는데 여기에 명사가 없는 거. 이거를 실명사적 이런 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술적인 건 아까 전에 형용사에 관사가 없어요. 형용사에 여기 관사가 없는 경우 이거를 서술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호 안스로포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의 앞에 관사가 없죠. 여기 아가도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사가 없는 형용사, 이거는 서술적인 용법으로 그 사람은 선하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표현을 한국 문법에서 이제 수로적 표현 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관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둘 다 이제 가능해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선하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에이미 동사를 했었어요. 근데 에이미 동사를 안 해왔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에이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에이미는 나는 누구다. 이제 동사 부분을 보시면 man, he, sin 이것이요. 동사의 뒤에 어미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의 어미입니다. 이따가 이거는 같이 외울 건데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man, te, sin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we, you, they하고 관련된 어미예요. 그래서 이 s가 붙어 있는 형태의 뒤에 이 어미가 붙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에이미 동사에 변합니다. 좀 이따 이거는 다시 볼게요. 이 부분도 이제 보긴 할 텐데, 여기는 원래 이제 보통 요 부자리에 시그마가 이제 어미로 붙는데, 이 시그마가 뒤에 앞에 있는 이것들하고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이제 A가 돼요. 이거는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고 우크하고 이제 욱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는 보통 자음 앞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근데 이 우가 나왔을 때 뒤에 자음이 있으면 얘는 no라는 뜻이고, 여기 우크 다음에 모음이 있으면, 근데 모음인데 이 약한 순표를 가지고 있는 모음일 땐 우크가, 근데 강한 순표로 있을 때는 이 우크, 굉장히 강한 발음이 나오는 이 형태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보통 자음 앞에서는 자음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네, 모음 앞이니까 조금 연결해 주려고 이렇게 자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강할 때는 강하게 해주는 표현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3변화예요. 제3변화. 제3변화는 자음으로 끝난다라는 건데, 카리스, 피스티스, 오노마 이 부분인데요. 자음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어근 찾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이오타라든지 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자음들이 좀 빠져 있어요.
어근을 찾을 때, 이 제3변화에서 어간 찾을 때 소유격에서부터 찾습니다. 소유격에서 오스를 빼요. 요 오스가 들어있는 게 제3변화입니다. 소유격에서 오스가 들어있는 게 제3변화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속격이 오스거든요. 오스, 사르코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 오스 요거를 빼버리면 이 사르크 이 앞에가 지금 얘가 어간이 됩니다. 요 사르크 이 부분이 지금 어간이 돼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다 이제 어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복잡해지는가 하면 이 앞에 있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시그마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에서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시그마가 자음하고 연결되면 뭔가 막 변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3변화에서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사전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륵스 이렇게 나오고 오스 그 다음에 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사륵 이렇게 안 나와. 사르코스라고 나오거든요. 시가 여기 사르코스 해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 속격의 오스를 빼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얘가 그 어간이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변화에서는 보시면 3변화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오, 신, 아스 이게 이 제3변화의 엄이에요.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 오스, 이, 아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다시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다시 한번 할게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엄인데 문제는 요 크하고 시그마가 나와 있는 이 시그마가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주격과 역격 복수에 그러니까 단수 주격과 복수 역격에 이 시그마가 앞에 있는데 이 시그마가 뒤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음하고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크시 같은 경우도 이게 크하고 시그마가 만나서 이렇게 변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크스 그리고 여기 뒤에 이걸 볼게요. 시그마를 만날 때 뭔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음일 때 이랬을 때 요 푸시 입술에서 프에다가 스가 들어가 있는 푸시 이걸로 바뀌고요. 두 개의 음은 크잖아요. 크스 이게 크시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뜨 스가 얘는 스로 그냥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수는 구개음 치음 그러니까 프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그마가 그래서 사르크가 만나서 사르크스가 되고 엘피드가 시그마 만나서 엘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피스, 엘피도스,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근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카파 어근, 그러니까 사르크 여기 카파로 끝나죠. 이게 오노마트, 타우로 끝나죠. 그 다음 유어근, 틴, 여긴 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얘네들이 제3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3 변화를 하게 되는데 사르크스, 사르코스,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나오게 되고요. 이게 오노마토스, 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티스티 얘는 지금 보시면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요거 티스, 티 두 개의 제너티브가 티너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개, 티스, 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보통 남성, 여성하고 그 다음에 중성 이렇게 나눕니다. 남성, 여성, 중성. 그러니까 사람, 사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앞에 거는 사람, 뒤에 거는 사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은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렇게 붙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시그마 있는 요거 여기도 시그마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카파가 시그마랑 만나서 크시가 들어가게 되죠. 오노마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중성이에요. 중성, 오노마토스, 토, 중성입니다. 중성이니까 여기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격하고 또 목적격이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격과 이제 백격이 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노마타 그리고 오노마 그리고 중간에는 오스, 이 그리고 온, 신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타우가 시그마하고 만나면 시그마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노마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게 바뀌겠구나 이제 발음이 바뀌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 유인데 유는 이제 시그마하고 만나면 얘는 그냥 시그마로 돼요. 티스. 여기서 보시면 티스, 시그마. 그래서 티스, 티노스, 티나,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다시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 시그마가 들어있는 요 부분, 요거랑 요 부분이 바뀐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성에서는 요 부분은 시그마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U는 시그마가 올 때 사라져 버리고요. 타우는 시그마를 만나면 시그마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라지는 타우는 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포스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스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와요. 포스, 포토스토. 그랬을 때 이 시그마하고 타우 여기 보시면 타우 시그마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타우 트 발음이 시그마랑 만났을 때 시그마로 남죠. 그래서 포스, 그리고 포토스, 포티, 그리고 포스. 중성이니까 주격과 백격이 같게 되고요. 여기도 타, 주격과 타, 백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여기 포트에 시그마가 붙으니까 타우하고 시그마가 만났을 때 시그마만 남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기도 보시면 휘도르, 휘다토스, 토인데요. 휘도르 이게 물인데 휘도르, 휘다토스. 여기서 요 속격이에요. 요거 오스를 얘를 빼면 휘다트 요거 남죠. 요게 이제 어간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 휘도르 이게 주격인데 요거는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게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 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히다타 여기도 여기도 온, 신 이런 식으로 재산 변화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또 재산 변화 형태인데요. 재산 변화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카리스, 카리토스, 해 이게 사전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오스 있죠. 이 부분을 빼면 이 카리트만 남습니다. 이 카리트가 어근이 돼요. 그래서 카리트인데 여기 타우잖아요. 타우랑 시그마랑 만나면 시그마만 남는다. 타우, 토스, 스, 오스, 이, S, 온, 신, 아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고요. 여기 엘피스도 보면 스, 오스, 이, S, 온, 신, 아스. 여기서 보시면 엘피스는 엘피스, 엘피도스, 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오스가 얘가 또 빠져버리면 엘피드 얘가 어근이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시그마가 있잖아요. 시그마를 보시면서 뒤에 이게 재산 변화일 때 여기 트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있었겠구나를 대강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만 남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이제 파트로스로 바뀝니다. 파테르, 파트로스. 그래서 파테르, 파트로스, 파트리, 파테라, 파테레스, 파테론, 파트라시, 파트레스, 파테라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 앞부분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변화의 이 부분인데, 이오타 이 부분인데, 이오타, 근데 여기서는 요 엡실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오스니까 얘는 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이오타라고 하는 게 옛날에 고전의 헬라어에서는 얘가 자음이었습니다. 자음이었는데, 자음이 그래서 이오타나 에타로 바뀌어요. 이게 뒤에 보시면 자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오타가 탈락하면 이오타나 엡실론으로 대체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엡실론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오타로. 여기서 보시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엡실론,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이오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사실 몰라도 여기 앞에 피스트 요 부분을 보면서 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서 이 이오타, 그 다음에 시그마, 오스, 스, 오스, 그리고 이스온, 에스온, 신, 아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쭉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 오스, S, 온, 신, 아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 오스, S, 온, 신, 아스. 다시요. 스, 오스, S, 온, 신, 아스. 여기서 보시면 남성, 여성, 사람이죠. 히노스, 티니, 티나. 이거는
누구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누구냐. 앞에 이 표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물음표가 있는 의문 대명사 누구냐, 누구냐, 아니면 누구의 거냐, 누구에게, 뭐, 누구를, 라는 그런 의문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악센트가 요 앞부분에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것, 뭐, 어떤 것,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부정대명사입니다. 스, 오스, 이야, 에스, 온, 신, 아스. 근데 중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TST, 주격과 목적격이 같고, 그 다음에 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또 파스, 파사, 판, 이게 올이라는 단어예요, 올. 때로는 에브리라고 하죠. 단수일 때는 에브리가 맞겠고, 복수일 때는 올이 맞겠죠. 그리고 헤이스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헤이스, 미아, 헨, 이거는 하나. 그래서 남성, 그리고 여성, 중성. 보시면 31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3변화를 하고 여성은 제1변화, 또 중성은 제3변화 한다. 이 부분인데요. 자, 제3변화를 파스판, 요 앞에 요 부분을 보시면서 판트, 요 부분을 보시면서 올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스, 스, 오스, 이아, 에스, 온, 신, 아스. 여기서 보시면 파스, 엔티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시금하고 만나가지고 요거랑 얘 만나면서 얘는 사라지고 또 얘랑 만나면서 얘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스가 돼요. 그래서 스, 오스, 이아, 에스, 온, 신, 아스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여성일 때는 파사, 에스, 에, 안,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런 식으로 얘는 여성 제1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판, 판토스, 판티, 판타, 판톤, 파신, 판타 이런 식으로 중성으로 이제 중성은 제3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라는 뜻인데 헤이스, 스, 오스, 이, 아. 그러니까 A, N 요 부분이 요걸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구나.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하나의라는 뜻인데 그래서 헤이스, 미아, 헨 이게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그랬을 때 요 뒤에 보시면 요 변화들 하나니까 복수는 없겠죠. 한 개의 복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 오스, 이, 아. 그리고 여기 중성이니까 없고 오스, 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제3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다시 한번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정관사에는 그 의미를 약한 의미로 그것, 저것, 누가, 그녀의 뭐 이런 식으로 지시사, 관계대명사, 인칭대명사로 쓰인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 형용사 변화됐던 거 아가도스, 해, 온 이랬을 때는 212 파스파사, 판 이거는 313 아이오니오스, 온은 이거는 이격으로 변해서 사람, 사물 또 삼격으로 해서 사람, 사물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노트를 보시면 그 어미 변화들이에요. 저희가 3변화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중성에서는 이가 이 부분에서는 나왔고 여기에선 빠졌고 알파가 나온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냥 몰라도 그냥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인칭대명사만 좀 할게요. 인칭대명사를 하는데 제가 인칭대명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1인칭은 에고, 우리가 잘 알죠? 에고이즘, 뭐 에고이스트, 그래서 나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 이 부분이 너예요. 너. she, 너. 보시면 남성에서 그러니까 나의 그 변화에서 이 M으로 변화가 돼요. 동사에서도 보시면 남성은 보통은 나는 보통 M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뭐 my, 메사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동사에서 쓰이는데 요 미가 1인칭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my는 나의 그 수동태 형태의 모습이고요. 메사는 얘는 우리의 수동태 형태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그 영어에서도 보시면 my 그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me 뭐 이런 단어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칭은 뭐냐면 나는 주격은 나는 이거는 나의 그리고 나에게 그다음에 나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이 미다. 그리고 어미는 보시면 우, 오이, 에 이게 n의 이제 약자인데요. 에 그래서 이 뒤에 어미가 미하고 만나서 나의가 돼요. 이 앞에 엡실론이 붙은 것들은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무, 에무, 모이, 에모이, 메, 에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영어에서 나를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미잖아요. 이거랑 엡실론이랑 여기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엡실론 있는 요거는 목적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에서는 우리죠. 우리가 이 헤메이스, 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민 그랬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민에게 이런 표현이 좀 남자 멋있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라고 했을 때 민에게 뭐 그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에게 그래서 민을 역격으로 외우는 경우도 봤는데 그러니까 에이스 온 인 아스 아까 전에 재산 변화할 때 보시면 재산 변화할 때 S 온 신 아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S가 이 A랑 만나서 에이스 온 신 이 신이 요거가 여기서 이거랑 연결돼서 민 아스가 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건 이 해 메이스 할 때 해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아니라 2인칭에서는, 너에서는 이 시그마와 그리고 윕실론이 그 키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시에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죠. 시, 수, 소이, 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피메이스 요 부분은 보통 요 U 할 때 이 Y가 이 윕실론이 Y랑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메이스 이거는 너를 가리키는 2인칭이다 라고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은 나,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2인칭은 듣는 사람, 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 너에서는 사실 성의 구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이 성을 내가 나의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명사를 또 다른 거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나 그리고 너에서는 성의 구별은 없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구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3인칭, 그녀, 그것, 여기에서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호, 로고스, 무, 그래서 나의 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호, 로고스, 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 로고스, 무. 그 다음에 에크, 에무, 내 속으로부터, 아프, 에무, 나로부터. 여기서 애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은 성이 없으면 3인칭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인칭인데요. 3인칭은 2,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바뀌는데요. 2, 1, 2,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그래서 아우토스는 이 오스는 he, 그를 가리키고요. 아우테는 여성이죠. 그래서 그녀는 아우토, 이 오 해서 그것은, 아우토스는 그는. 자, 여기 변화가 이거는 그의, 패스, 여성 형태로 변한 건 그녀의, 아우투, 얘는 똑같이 그것의. 그 다음에 아우토, 오 역격이죠. 그에게, 아우테, 이거는 그녀에게, 아우토, 그것에게, 아우톤, 이거는 온, 그래서 그를, 아우텐, 그랬을 땐 여성이라 그녀를, 아우토는 중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으로 아우토이, 아우톤, 아우토이스, 아우투스. 그것들은인데요. 그것들은인데 여기서 그것들은 호의가 있을 때는 얘는 남성이죠. 그래서 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인데 남성을 그 안에 담고 있고요. 아우타이는 여성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런데 여성들을 담고 있고, 아우타는 그것들을 그 안에 이제 사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격은 같고요. 아우토이스, 아우타이스, 아우토이스. 그다음에 아우투스, 아우타스, 아우타. 이런 식으로 제 3인칭은 아우토스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예. 세 가지의 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칭 아우토스의 세 가지 용법, 인칭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3인칭 대명사로 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우토이, 얘는 오이죠.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성인데요. 여기 톤, 베온 얘는 묶어서 하나님을, 옵선타이는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우토이 얘는 그래서 그들은이라고 하는 주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기대명사로 쓰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아우토스가 서술적인 위치에서 다른 단어를 수식할 때 제기적으로 강조하여 번역한다. 이 제기적이다라는 거는 자기한테 어떤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니 뭐 셀프, 뭐 힘셀프, 헐셀프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서술적인 위치에서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대명사 부분에서 이 아우토스 이 부분은 정관사가 없잖아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술적인 용법입니다. 사술적인 용법인데 근데 요거 자체가 사실은 수식해준다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에서는 수식해준다. 형용사에서는 정관사가 있을 때, 정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을 때 얘가 수식할 수 있는데, 이 제기대명사로 쓰여져 있는 아우토스는 지금 서술적인 용법으로 요거 자체가 이게 서술적인 용법으로 꾸며주면서 자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자신이 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 사도 자신이 아우토스 호 아포스톨로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우토스 호 아포스톨로스. 지금 이제 했던 것들이어가지고 계속 반복한데요. 아우토토 돌아온 게 있을 때 선물 그 자체, 아우토가 아우토스에서 나왔죠. 이게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아우토 중성. 그래서 이거 선물 자체가라는 게 이 아우토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보통 지금처럼 이야기했을 때 뭐 자체가 이럴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주격으로 많이 쓰여져요. 보통 다윗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여기서 친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격으로 쓰여집니다. 그냥 주어가 그래서 반드시 3일칭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수, 아우토스, 레게이스, 토이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에이스가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당신은 에이스다. 조금 이따 이제 같이 할 건데, 너는 말한다, 너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이니까 이 C가 앞에 너는을 받겠죠. 그래서 너는 말한다. 아우토스가 나오는데 이 아우토스는 이 C를 강조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냥 이 C가 반드시 굳이 3인칭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당신 자신이 그랬을 때 이 C가 2인칭인데 주어로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한정적인 것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우톤 앞에 정관사가 없을 때는 정관사가 없었을 때는 그 자신이 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관사가 있을 때는 이거는 동일한 같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